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은 네이처셀을 좀 보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제가 차트가 아닌 이 뉴스를 먼저 켜놓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에 대한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당장 국내 허가 또 좌절된 조인트 스템, FDA 임상 3상 승부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내 식약처에서 반려가 됐는데 FDA에 대해서 과연 승인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이제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FDA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나라도 FDA에 대해서도 반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FDA에 대한 이유로 얘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이 국내 식약처에서 반려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마이너스 21%가 빠졌어요. 그죠? 큰 폭으로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FDA예요. 무조건 FDA고 식약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식약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보시게 되시면 뉴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조인트 스템 허가 반려, 중앙 약심 10명 중 9명이 반대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요 뉴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식품의약안전처가 8일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중앙약심위원회 10명 중 9명이 조인트 스템의 품목허가 재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반려사유인이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 자료를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한 명은 의견 제출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0명 중에서 한 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9명만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제출한 사람들이 모두 뭐요? 의견을 모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모았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난 식약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한 거 자체. 유의성 부족을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FDA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전에 2024년 9월 RMAT죠, 그죠?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신청하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2024년 10월에 RMAT를 지정을 받았고요. 2025년 3월에는 BTD 이게 뭐냐면 혁신적 치료제예요. 혁신적 치료제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인 2025년 6월에는 EAP 동정적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EAP가 나와준 걸로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 기술력은 끝난 거야. 인정이 된 거예요.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찬가지. 그죠? FDA에 대해서 3대 가속 승인 프로그램 통과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국내 식약처에서만 지금 당장 요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의성 부족에 대한 내용,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근거가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식약처 반려 사유와 FDA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있긴 하거든요. 다른 게 있어요. 식약처가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임상적 유의성 부족 이 부분을 주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도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임상 3상에 참여를 했던 17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있는데 이 전문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의성 확실히 인정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러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식약처가 있어. 식약처가 있고 전문의들이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죠. 얘네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전문의 17명이에요. 17명인데 이 전문의가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식약처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의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전문의가 그냥 이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뭐 사용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냥 자료만 봤어요. 자료만.
자료만 보고 나서는 그냥 얘네들이 확실하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뭐 정할 수 있는 게 좀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생길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얘네들 같은 경우 뭐예요? 임상 3상에 직접 참여를 했잖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효능을 확인한 거잖아요. 확인을 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뚜렷한 반박 없이 치료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MCID라는 게 있어요. MCID.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소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점, 뭐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일단 명확한 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유동적인 개념이에요. 유동적인 개념의 심사 기준이거든요. 자, 심지어 이 MCID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FDA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게 뭐였죠?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적인 개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 뒷배. 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통과. 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게 통과. 좀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DA에 원래 이게 있었어. 근데 FDA에 대해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FDA에서도 지금 당장 이거를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시 MCID 지표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조인트 스템에만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굉장히 좀 의문이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10년간 이 MCID에 대한 지표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FDA가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에서도 사용을 안 하다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걸 갑자기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은 뭐죠? 뒤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지난 뭐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말은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FDA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로 식약처가 국내 기업의 세포 유전자 치료 허가를 5년 동안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라는 현실.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반면 FDA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식약처에 신청만 하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FDA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으면 식약처에서 보통 반려를 많이 시키고요. FDA에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 국내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생겨나요.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국내 식약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FDA에 대한 내용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FDA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반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당연히 뭐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주가가 더욱더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면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수익이다, 수익.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남았죠? FDA 승인 및 생산 관련 문제, CMC. 이제 CMC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슬금슬금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고 FDA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한 네이처스 입장에서 FDA에 대한 내용 그리고 FDA에 대한 슬금슬금 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줄 거예요. 이러한 일정이 나와주면서 슬금슬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거고 이 방향성이 잡히기 전에 저는 밑에 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타점을 잡고 들어갈 거고 이러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전략 잡아드리고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네이처셀이 얼마죠? 이 FDA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전략적 파트너 유치를 통해서 아마 4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상업화 기반의 지금 사업을 마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FDA 승인 및 생산 관련 문제, CMC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숙제만 남아 있습니다. CMC에 대한 숙제만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 우리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실시간적으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말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말이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 식약처에 대한 내용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뭐 식약처 뭐 욕을 하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식약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네이처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네이처셀 관련해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빵빵 터져 나와주고 있죠. 그죠? 공매도가 계속해서 탁 나와주고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얘들 식약처에 대한 반려가 나와주면서 3거래일 정도, 그죠? 3거래일 정도 양봉을 보여줬어요. 양봉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저번 주부터 갑자기 다시 한번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지금 22,200원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뭐예요? 공매도에 대한 내용, 그죠?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일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쇼커버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더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신용맵의 동향. 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네이처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요 날이거든요. 자,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건데 잠시만요. 자, 이전에 찍어드린 거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 드리는데 일단 저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로 좀 휴장이었잖아요. 저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 그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되면 뭐예요? 이 신용 매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좀 쏟아지죠.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어때요? 신용에 대한 잔고가 확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죠. 확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신용 잔고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 잔고도 한번 털고 갈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얘들 털고 갈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저번 주 목요일이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눌릴 가능성은 높겠죠. 눌릴 가능성은 높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흐름을 봤었을 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의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이처셀 관련해서 저는 슬금슬금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점을 슬금슬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나 네이처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뭐라고요?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옆에 보이는 텔레그램방, 이 텔레그램방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로 LG CNS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대한조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처셀에 대한 브리핑까지 꾸준하게 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2만 원의 주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15,000원, 16,000원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간을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요 라인에 대해서 타점을 잡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라인이죠. 여기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보면서 타점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저희 투자 리포트 365 채널 있죠. 이 채널을 보시게 되시면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 남겨줄 수가 있고요. 입장 요청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위에 번호와 동일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요 번호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해주실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네이처셀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난 밑에서 매수 타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요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 원, 저가가 9만 1,600원이거든요. 요때 지표가 나와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잡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52,500원에 좀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젠백스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총 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 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 번 더 떠주는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는데 젠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주는데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명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차트킬러니까 차트킬러라고 넣어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백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렸고 BQAI로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백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틸,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IT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주력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면서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 쿠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쿠콘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매수 타점이 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좀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 맞아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